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종부세 논쟁 개돼지가 그냥 싸워줌 아파트로 또 해먹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종부세 논쟁이 무엇인지 좀 이따가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종부세 고지서 130만 7천 명의 발송, 주택분 5년 새 4배 늘었다. 자극적인 제목인데 자, 요 내용은 요런 겁니다. 종부세 프레임이죠. 종부세 프레임. 자, 종부세 많이 내는 상층부 자료만 주로 활용해서 대한민국 보유세 결코 낮지 않다. 자, 요걸 주장을 항상 하죠. 자, 그러나 실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세의 1%도 안 냅니다. 자, 시세의 1% 정도는 일반적으로 보유세 내는데 다른 나라들, 잘 사는 나라들, 우리나라는 시세의 1%도 안 낸다. 자, 사실은 이게 팩트입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평균적인 보유세. 대한민국 보유세는 재산세하고 종부세 두 개를 합쳐서 나오죠. 자, 재산세는 정말 과소합니다. 엄청나게 흔적도 없는 재산세를 내고 거기다가 종부세를 좀 많이 내는데 일부 사람들만 종부세를 내는데 자, 그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조차도 거의 대부분이 몇십만 원 내지를 않고 일부 사람들만 엄청나게 냅니다. 자, 그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부자던가 아니면은 그 법이 바뀐지 잘 모르고 법인으로 주택 보유하다가 좀 종부세를 두드려 맞던가 아니면은 인별로 가족들한테 증여를 안 해서 그래서 두드려 맞던가 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극소수의 예외적인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그 종부세를 내는 대한민국 국민들 보유세는 매매가의 1%도 안 됩니다. 작게 냅니다. 한마디로 보유세. 자, 기사에 나와 있는 표 그리고 요것은 기재부가 제시한 자료인데 자, 보시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추이라고 나와 있는데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세 인원부터 보시면 과세 인원은 매년 증가되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1인당 평균 세액 조금씩 증가되다가 2021년에 엄청나게 이 1인당 평균 세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 최대치죠. 종부세 473만 3천원 473만 3천원 평균 세액입니다. 1인당 주택분 종부세. 자, 요걸 찍고 나서 올해는 좀 줄어서 336만원 정도 됩니다. 자, 특이사항은 2021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일반적인 흐름을 유지합니다.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과세 인원도 늘어나고 1인당 평균 세액도 늘어나고 자, 그런데 2021년하고 2022년을 비교해 보시면은 내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평균 세액은 줄어듭니다. 자, 누가 봐도 종부세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변질되었다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표로 좀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1년, 2022년 종부세 자료인데 제일 밑에 계를 보시면 2021년은 93만 명 정도가 한 사람당 473만원 정도 부담을 해서 전체 4조 4천억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은 122만 명이 336만원 정도 부담을 해서 4조 1000만원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전체 금액이 줄었죠. 자, 여기서 인수분해를 좀 합니다. 자, 로얄 진짜 내야 될 사람들 로얄이라고 표기를 했고 자, 낼 필요가 없는데 좀 법이 좀 잘못돼 가지고 내는 사람들, 자, 평민들, 자, 요렇게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자, 요때 가정이 조금 들어갑니다. 자, 기본적으로 2021년 종부세 부담자 93만 명 중에서 20% 정도만 종부세 내야 될 찐 로얄층이다. 자, 요렇게 간주를 하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 19만 명 정도가 나옵니다.
자, 요게 첫 번째 가정이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은, 평민들이 내는, 종부세 부담액은 평균적으로 50만원 정도 되더라. 자, 얼마 안 내죠. 대부분 사람들은 얼마 안 됩니다. 자, 요렇게 가정을 하고서 계산을 해보면, 2021년에, 평민들은, 3,705억 원 정도, 자, 부담을 했고, 나머지 그 19만 명 로얄층, 평균적으로, 인당 한 2,124만 원을, 부담을 한 것이죠. 자, 그랬다가 2022년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일반 평민들, 74만 명에서 103만 명 숫자가 늘면서 당연히, 부담하는 금액이 좀 늘었을 것이고,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로얄층은 19만 명 똑같겠죠. 자, 진짜 내야 될 사람들 19만 명이 똑같이 2022년에도 19만 명인데, 자, 이때 인당 부담하는 금액이 2,100만 원 정도에서 1,880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자, 여기서 종부세의 의미가 퇴색된 증거가 두 가지가 나오죠. 자, 저는 종부세를 일단은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자, 종부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도입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좀 부유세 형태죠. 일부 부유층을 겨냥한 세금이 종부세입니다. 자, 그래서 극소수의 사람만 내야 되는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사람들에게 많은 부담을 좀 지워서 빈부격차를 좀 해소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겠죠. 자, 우선 빨간색 로얄층을 보시면 부담하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자, 여기서 종부세 의미가 첫 번째로 퇴색되었고, 자, 두 번째로 더 큰 것은 평민들 숫자 74만 명에서 103만 명, 자, 오히려 늘어나 버렸죠. 자, 이래서 종부세 의미가 퇴색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 두 가지 증거가 명확하게 나타나죠. 이 표에서. 자, 지금부터 쭉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2번 종부세 논쟁. 로얄 종부세는 줄었다. 줄였죠. 줄였고, 그리고 종부세 내는 평민들은 늘어났다. 자, 약간은 고의적인 것 같기도 한데, 자, 왜냐하면은 2021년 개돼지 74만 명 풀었다가 2022년에는 103만 명을 풉니다. 병력 보강이죠. 자, 농성하는 인원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올해도 로얄층 종부세를 줄였는데, 자, 내년 이후에도 로얄층 종부세를 더 많이 줄일 수 있겠죠. 자, 작전 성공이죠. 어떻게 보면. 자, 평민들을 위하는 정부는 없죠. 그런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로얄층 종부세 올해도 줄였고 내년에도 줄이고, 자, 그 밑받침이 되는 그 배경에는 병력 보강이 있는 거죠. 종부세 내는 인원을 늘려버리니까, 자, 알아서 싸워주겠죠. 자, 그래서 개돼지가 그냥 싸워준다. 그 표현을 제가 제목에 붙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종부세 폐지론. 자, 저는 종부세 이런 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사회의 정의가 어떻고 빈부 격차가 어떻고, 자, 그런 거 옛날부터 꾸준히 있어 왔는데, 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입니다. 자, 종부세 왠지 양아치의 느낌이 듭니다. 자, 편법, 야매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한 세금이 종부세라서 저는 종부세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유는 좀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면은 숫자를 왜곡시키고 복잡해서 선량한 사람들이 많이 내는 구조인 것이 종부세입니다. 자, 인별 과세기 때문에 인별로 재산을 쪼개놓지 않은 사람만, 자, 뭔가 좀 선량하고 좀 순진한 사람들만 피보는 게 종부세죠. 자, 그래서 종부세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폐해는 불필요한 증여가 증가되고, 인별 과세니까. 그리고 주임사, 자, 요런 거 이딴 거 만들어 가지고 빠져나갈 놈만 빠져나가고, 자, 생색은 다 내고, 자,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할 만큼 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면은 빠져나갈 놈들은 다 빠져나가는 거죠. 주임사 이런 거. 자, 지금도 주임사 솔솔 지금 향을 피우고 있습니다. 주임사 다시 도입해야 된다고.
저는 애초에 그런 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종부세 깔끔하게 폐지하는 것이 답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양아치 같은 짓거리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대체 방안. 그럼 대체 방안은 뭔가? 우리나라 세금도 낮은데, 자, 그러니까 보유세를 일원화해서 재산세로 통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재산세만 걷는데, 자, 그 재산세를 OECD 평균하고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매매 가격의 1%에서 2%. 자, 우리나라가 일반적인 나라 같으면 1%만 부과해도 되는데, 자, 부동산에 미친 나라죠. 자, 그러면은 당분간은 2% 정도는 부과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4번 재산세 매매가의 2% 일괄 적용 시 아파트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른 거 볼 필요 없죠. 그 똘똘한 지역에 있는 84 타입 아파트, 고가 아파트만 보겠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이것만 보시면 나머지 동향은 다 알아서 파악이 됩니다. 자, 지금 20억 정도 하지요. 좀 내렸다고 하는데 20억 정도 합니다. 자, 2% 보유세를 재산세 형태로 때려버리면, 자, 그러면은 2%를 곱하면 보유세가 1년에 4천만 원이 나갑니다. 자, 이러면은 사실 웬만한 사람은 보유하기가 힘듭니다. 자, 지금 20억인데 보유세 1년에 4천만 원. 자, 만약에 40억이 되면은 보유세가 8천만 원. 자, 20억에서 더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누르는 힘이 작용하는 거죠. 자, 20억, 자, 거의 맥스라고 보여집니다. 더 못 올라가겠죠. 요걸 버텨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 세금, 보유세 4천만 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세금이 좀 약하니까 더더더 올라갈 거다. 자, 요런 기대감 때문에 이게 20억이 더 올라가는 건데, 자, 요렇게 1년 보유세 4천만 원 때려버리면 일단은 좀 일반적인 직장인들, 자, 그리고 갭 투자자, 은퇴자 등은 접근이 불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는 아예 접근을 안 하겠죠. 이렇게 되면. 자, 은퇴자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자, 다른 나라 은퇴자가 살던 지역에 그대로 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은퇴해서 소득이 좀 줄어들면 조금 외곽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자, 아주 잘 사는 은퇴자는 하와이나 플로리다, 자, 따뜻한 나라로 아예 이사를 가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은퇴자가 살던 데 계속 사는 거,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비정상입니다. 자,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1년에 보유세 2% 때리면은 20억짜리 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가격 하락이 쭉 진행이 돼서 한 10억 정도에 수렴할 것 같습니다. 자, 10억 정도 되면은 1년 보유세가 2천만 원. 자, 요 정도 되면은 주요 대기업, 좀 이름 있는 대기업 직장인들은 접근 가능한 수준이죠. 자, 그래서 찐거주 위주의 시장으로 대량 공급되는 아파트는 똘똘한 지역이라도 10억을 넘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이게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자,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그 강남 지역도 10억 넘기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재산세 1% 또는 2%만 때려도 충분히 그 정부에서 그토록 원하던 주거 안정 쉽게 해결됩니다. 자, 그런데 안 하는 것이죠. 뻔히 알면서 안 하는 것이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아파트 도매상 및 관련자들이 종부세 논쟁을 좋아합니다. 자, 재밌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종부세 재밌습니다. 종부세 논쟁을 하면은 제한 사항들이 해제되면서 다음에 크게 먹을 수 있는 밑바탕을 깔아놓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종부세 논쟁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소매상은 가진 것이 아파트 한 채 두 채 요것뿐이라서 목숨 걸고 싸워줍니다. 자, 개돼지가 그냥 싸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도매상들은 그냥 쉽게 원하는 바를 달성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인구 절벽 등 문제로 아파트 임대 수익률 5% 이상 나오지 않으면 매수하면 안 되는 것이 맞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으나, 자, 지금 종부세 논쟁 또 나오고 개돼지들이 그냥 싸워주고, 자, 이러한 흐름을 지금 보면은, 자, 결국에는 자, 4번 종부세 논쟁에서
아파트 도매상이 몇십 년간 해먹고, 자, 그것도 부족해서 다음 기회에 또 해먹겠다. 자,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에도, 자, 인구가 줄어도 향후에도 한두 차례 더 소매로 일반인들이 조금 해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항상 그 상황을 살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한두 차례 해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열린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런 장이 열리면 뭐 어떻습니까? 자, 다 좋은데, 자, 만약에 그러한 장이 열릴 때까지 출산율 1.0을 돌파 못하면, 자, 1.0 돌파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죠. 출산율 1.0 돌파 못하면, 자, 그때는 한 번 정도만 대략적으로 해먹고 동남아라도 이민 가는 것이 답이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